네, 이한주택TV입니다. 오늘 부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부산도 지금 난리 났네, 난리 났어. 네. 실거래가가 6억 6,500만 원까지 빠진 아파트가 등장하는 등, 자, 이 하락의 깊이가 점점 더해지고 있는 상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락이 깊은 탑 10 아파트를 먼저 짚어보고 지금 현재 상황, 그리고 경매 물건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빠진 아파트들 탑 10을 기준으로 어떻게 잡았냐면 30평형대 기준으로 잡았고요. 300세대 이상, 그리고 연차는 20년 차 이하, 그리고 직거래를 포함한 하락 탑 10 가격입니다. 자, 먼저 광안 쌍용예가 디오션 수영구 광안동에 위치하고 있고 8년차 928세대의 아파트입니다. 자, 16억에서 9억 3,500만 원을 거래됐습니다. 하락으로 치면 6억 6,500만 원 하락을 했고 하락률로 따지면 42%가 떨어진 가격입니다. 다음으로 동래구 온천동에 위치한 동래 레미안 아이파크 3,853세대 대단지죠. 대단지인데 12억 5천에서 5억 9,800. 자, 가격으로 치면 6억 5,200만 원을 빠졌고요. 하락률로 따지면 52%가 빠졌습니다. 다만 참고할 게 직거래 가격이었다라는 거 인지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운대 롯데 캐슬스타 주상복합형 아파트고요. 해운대구 중동에 위치하고 있고 828세대 2년차 아파트입니다. 자, 16억 5천에서 지금 10억 3천만 원까지 떨어졌고요. 6억 2천만 원이 빠졌습니다. 자, 하락률을 따지면 37%가 빠졌다.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강서구 명주지동에 위치한 명지 대방 노블레스 오션부 1차 10억 5천까지 거래됐던 아파트가 지금 거의 반값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4억 9천5백에 거래되고 있고 마이너스 5억 5천5백만 원, 하락률로 따지면 53%까지 빠진 가격입니다. 그리고 해운대 차이 2차입니다. 해운대구 우동에 위치하고 있고 4년차 813세대의 아파트고요. 14억 8천까지 갔던 아파트가 지금 10억 2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 마이너스 4억 6천만 원, 하락률로 따지면 31%가 빠진 가격입니다. 다음으로 아시아드 코롱 하늘침대요 660세대 3년차 연제구 거제동에 위치하고 있고 11억 3,400에 거래되던 게 지금 7억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4억 3,400만 원을 빠졌고요. 하락률로 따지면 38%가 빠졌다. 그리고 해운대 자이 이번에 1단지입니다. 2단지와 1단지 다 이 탑10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해운대구 우동에 위치하고 있고 9년차 약 1000세대의 아파트입니다. 12억 3천까지 갔던 아파트가 8억에 거래되고 있고요. 4억 3천만 원에 빠졌고 하락률로 따지면 35%가 빠졌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해운대 동백 두산 이브더 데니스 3년차 아파트고 세대수는 작습니다. 353세대. 자, 12억 7천만 원까지 거래됐던 게 8억 4,500만 원까지 빠졌고 약 4억 2,500만 원을 빠졌네요. 34% 하락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래 3차 SK뷰 약 1000세대 999세대고 자, 1년차입니다. 1년차. 자, 8억 5천만 원 거래되는 게 4억 3천만 원. 그래서 4억 2천만 원을 빠졌고요. 하락률로 따지면 49%가 빠졌습니다. 여기서 참고할 점은 직거래 거래량이 상당히 많은 아파트였다라는 거 참고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0번째 센텀 비싸동원. 자, 수영구 밀락동에 위치하고 5년차 아파트고요. 840세대짜리 아파트입니다. 자, 10억 9,500만 원에서 6억 8천에 거래되고 있고 4억 1,500만 원을 빠진 약 38%가 빠진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이 10개 단지 이외에도 지금은 하락을 피할 수 없는 분위기인 건 맞지요. 그래서 12월 16일자 기준 전국 매매 실거래가 최고가 대비 하락률을 보면 세종이 가장 많이 빠졌고 뭐 인천, 대구가 그 다음으로 잇고 있는데 자, 부산도 만만치 않아요. 부산 가장 많이 빠진 데가 강서구, 그리고 동래, 해운대, 연제, 수영도 만만치 않게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부산을 대표하고 있는 해운대구 기준으로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해운대구는 매매 지수도 가장 많이 빠진 지역이고요. 전세 지수도 부산 진구에서 가장 많이 빠진 지역이다라는 거 먼저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자, 부산의 매매 흐름은 이래요. 지금 아시다시피 가격은 쭉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물도 줄고 있다. 쌓여있던 매물들이 빠지고 있어요. 근데 가격이 다운되고 있다. 자, 이 매물들은 어떤 매물이겠습니까? 자, 버티다 못해서 던져내는 점점 가격을 다운시키는 매물들이 소비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반해 전세 상황은 와, 장난 아닙니다. 그죠? 자, 전세 가격 떨어지는 거 보세요. 거의 수직 낙하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매물이 쌓이는 거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 매물량은 급증하고 있고 가격은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지금 금리의 영향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자,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데 금리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부채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부채가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죠. 왜? 이자 부담이 늘어나니까. 그럼 이자 부담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돈보다, 아니, 부채가 점점 줄어야 되잖아요. 그럼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내 돈을 있는 여유를 더 투입을 시키든지, 아니면 부채 대신에 자, 전세로 전환해야 되겠죠. 전세로 전환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자 부담을 줄여야 될 겁니다. 그럼 전세를 내놔요. 이자 부담을 줄이려고. 근데 이렇게 내놓은 사람 자꾸 늘어. 그럼 전세 매물은 자꾸 사요. 그럼 전세 가격은 점점점 하락해. 그럼 이 가격의 흐름을 보고 매매 가격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전세 가격이 다운되니까 매매 가격을 끌어내리겠죠.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세 상황이 더 나쁘고요. 지금 실거주의 지표가 되고 있는 전세 상황이 더 나쁘고, 그 영향을 받아서 분명히 매매의 영향도 받고 있는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운대구는 어떤 모습일까? 해운대구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보세요. 가격 상승했다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매물도 줄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매물 줄고 있죠. 가격 떨어지고 있고 매물도 소비되고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전세를 보세요. 전세도 급락하고 있다. 전세 가격은 급락하고 있고 매물은 급증하고 있다는 거 똑같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금액대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매매가 빠지는 거 대비해서 자, 전세가 빠지는 거 보세요. 전세가 급락하고 있죠. 하고 매물수 줄어드는 반면에 자, 전세 매물수 급증하고 있어요. 앞서 봤던 그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자, 매매 가격의 흐름은 그렇게 크게 빠진다는 느낌을 못 받는데, 매물수나 전세 가격에 빠지는 걸 보면 지금 전세의 상황이 매매 상황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은 맞구나. 진짜 거래하기 힘든 상황이구나 라는 거 인지할 수 있습니다. 자, 연식별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연식별로 봐도 자, 신축들 매매가 가격들 다 빠지죠. 매매 가격들은 다 빠지고 있고요. 연차 뭐 안 바랍니다. 자, 전세가는 연차 상관없이 꼬라박고 있고 매물수 급증하고 있다 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매물수는 조금씩 다 빠지고 있다. 연차에 상관없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물이 소비가 되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매물이 소비가 되고 있다. 이 상황이 아니다. 평형별로 보면 자, 50평, 40평, 30평, 20평 가격은 다 빠지고 있고 매물수는 30평대 제일 많으니까. 자, 30평대부터 조금씩은 다 빠지고 있어요. 자, 근데 전세가 빠지는 거 보세요. 전세 가격. 자, 그리고 매물수 올라가는 거 보세요. 전세.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는 거 일단 지금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가 전세 가격이 막 급락하고 있으니까 이 급락하고 안 그래도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금리의 영향을 받고 뭐 전세 물량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가격은 떨어지고 있으니 안 그래도 떨어지고 있는 매매 가격이 더 떨어지고 있는 완전 물귀신처럼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미분양 상황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구, 경북은 지금 미분양이 해소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경기, 인천, 부산, 서울 전부 다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는 그래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는 대구, 경북만 미분양이 쌓여 있었는데 이제는 다 쏙쏙들이 자,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부산도 미분양 증가세가 만만치 않다라는 거 인지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자, 미분양이 점점 쌓이고 있는 그래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쌓이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하구, 부산 진구, 동구가 미분양이 점점점 쌓이고 있는데, 특히나 부산 진구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 예정도 많아요. 그러니까 부산 진구의 가격 하락은 더 클 거라고 예측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해운대구가 뭐 44세대 정도의 미분양이 있긴 한데 그게 뭐 영향을 주는 미분양 수치는 아닌 것 같고요. 자, 입주 물량, 전체 입주 물량을 보면 자, 부산도 입주 물량 많아요. 그죠? 자, 22년 다 지나갔으니까요. 23, 24, 25 분양 추정 예정 물량까지 합치면 전부 수요보다 높은 예정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가격에 영향을 주겠죠. 그럼 해운대는 어떠냐? 다행스럽게도 해운대는 자, 2024년을 제외하고는 수요 대비해서 입주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나마 부산에서도 다행인 거는
맞구나 라는 거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해운대구 경매 물건들 한번 보겠습니다. 2회 이상 유찰됐고요. 감정가가 50에서 60% 되는 수준으로 제가 추려봤습니다. 자, 먼저 해운대구 재송동에 위치한 센텀 삼익 아파트. 자, 역세권이고 재건축 이슈가 있는 아파트죠. 그리고 해운대 한솔 솔파크, 해운대 백사장 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역세권이고 상권 중심의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반여동에 해운대 메가센텀 하나 꿈의 그린 아파트. 자, 대단지지요. 대단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끼고 있고 대형마트도 끼고 있고 주변에 재건축 재개발 이슈가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제일 많네요. 조회수가 8,119건. 그리고 좌동에 위치한 해운대 대우 1차 아파트와 2차 아파트, 이 둘은 둘 다 역세권이고 학군지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5개가 가지고 있는 모두의 공통점은 뭘 것 같습니까? 모두의 공통점, 네, 평지에 있습니다. 평지. 자, 부산에서 평지가 얼마나 귀한지는 부산 사는 사람들이면 다 아실 거고, 자, 이 5개의 아파트 모두 평지에 위치하고 있다. 약간 좀 오르막이던데요. 부산에서는 그 정도도 평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경매 물건지들의 위치는 이렇습니다. 먼저 반여동에 위치한 해운대 메가센텀 하나 꿈의 그린 아파트 여기 위치하고 있고요. 자, 센텀 산림 아파트 재송역 앞에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솔솔파크 해운대 해수욕장 바로 뒤에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좌동에 위치한 대우 1차, 2차 아파트에서 총 5개의 아파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물건부터 하나씩 볼게요. 202 타경 659번 물건이고요. 반여동에 위치한 해운대 메가 센텀 하나 꿈의 그린 아파트 106동 1601호입니다. 층수 괜찮고요. 자, 평형을 보면 약 40평대네요. 40평대 아파트고 토지 건물 일괄 매각건이고 임의 경매로 진행이 됩니다. 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르고 채권자는 대부업체가 채권자로 잡혀 있네요. 자, 1차, 2차, 3차 다 유찰됐고요. 4차 4억 704만 원으로 시작되는 물건입니다. 자, 임차인 현황을 보면 JS 대부 임차인이 잡혀 있는데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전세권 설정 금액이 크게 의미 없는 크기다 하고, 근저당 잡혀 있는 5월 27일 날 같이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요. 이 근저당 이후로 저희가 인수해야 될 권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권리상으로는 크게 문제 없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위치는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자, 재송역이고, 요 아래쪽에 원동역이 위치하고 있죠. 원동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역에서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역에서는 거리가 있고, 자, 주변으로 아까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주변으로 재건축, 재개발 이슈가 있다. 여기 재개발 이루어져서 센텀 KCC 스위첸 아파트 끝났고요. 자, 여기는 지금 밀고 있어요. 밀고 짓고 있고, 또 바로 옆에 삼익 그린 맨션, 그리고 왕자 현대 4차 해가지고 재건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건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아파트 바로 옆으로 중학교, 초등학교 다 위치하고 있고요. 홈플러스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위치적으로 보면 자, 원동 IC도 가깝고, 자, 원동역에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원동역에는 약 걸어서 한 11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네요. 자, 그 그림으로 봐도 사진으로 봐도 자, 역에서 여기까지 꽤나 먼 거리구나 라는 거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 역세권은 아니지만 뭐 단지는 크고요. 주변에 중학교, 초등학교 다 위치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주변에 재건축, 재개발들이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 단지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물 시세 한번 볼게요. 자, 39평, 매물이 뭐 11개, 전세 8개 정도 올라와 있고요. 자, 가격이 지금 최저 가격이 4억 704만 원이잖아요. 이때 가격 수준이 언제 가격 수준이냐면 요때 가격입니다. 자, 약 7년 전 가격, 7년 전. 요때 가격이 언제 가격이라고요? 7년 전 가격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까지 전고점을 찍고 빠집니다. 빠졌다가 2020년, 21년 우리 코로나 시국에 이만큼 또 급등을 했던 거 하시죠. 요때는 다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승 초입 앞서서 전고점이 상승하는 그 시점의 가격, 그러니까 두 번의 상승 저점에서의 가격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약 40평에 4억이니까 평당 지금 1,000만 원 수준으로 올라와 있다. 지금 최소 가격이 평당 1,000만 원 정도에 올라와 있다라는 부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뒤로는 뭐 거래가 많이 없어가지고, 그 이후에 실거래 가격은 확인해 볼 수 없지만, 마지막 실거래가는 7억 5천이었다. 다만, 지금 매물 시세는 빠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거래량도 바닥에 붙어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 네이버에서 보면 매물이 두 개 올라와 있던데요. 같은 106동에. 자, 6억 2천에서 6억 4천, 6억 2천에서 6억 4천에 올라와 있고, 공시가가 5억 500입니다. 그러니까 공시가보다도 지금 1억 정도 낮은 가격에 올라와 있는 아파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물건입니다. 201 타경 107409 물건이고요. 재송동에 위치한 센텀 3위 아파트 102동 1023호 물건입니다. 자, 평수는 작아요. 17평 정도 되고요. 토지 건물 일괄 매각건이고 강제 경매로 진행됩니다. 자, 소유자와 채무자는 동일하고요. 채권자는 2명이네요. 2명이 위치하고 있고, 자, 1차, 2차, 3차 유찰됐고요. 최소 가격 1억 8,483만 2천원으로 시작되는 물건입니다. 여기도 반값 경매네요. 자, 임차인 현황을 보면 예모모 씨가 전입세대 열람상에서 확인되고요. 나머지 또 예모모 씨 두 명이 자, 임차권 등기를 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 등기부 등본상에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따져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계약과 이 계약이 별도의 계약이었다면 자, 임차보증금 7천만 원 이에 플러스 알파로 저희가 인수해야 될 금액이 생길 수도 있으나 내용들을 보면 아, 이건 동일한 계약이었겠구나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집주인이 됐든 이 임대차 관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입찰 전에 확인은 한번 해 보시라 라는 내용이고요. 자, 관리비가 미납되어 있습니다. 90만 원이 미납되어 있고 약 1년치에 관리비가 미납되어 있는데 금액을 보니 거의 공용 관리비 정도만 늦겠구나. 그리고 임차권 등기가 된 걸 보니 자, 이 집은 1년 이상 지금 공실 상태에 놓여 있구나 라고 확인될 수 있습니다. 자, 전입세대 열람 등기부 등본 제가 임대차 관계까지 확인해 보니 자, 처음에 같은 날 4명이 전입을 했어요. 같은 날 4명이 전입했고 그중 한 분이 사망을 하셨고 나머지 2명이 서울과 경기에 거주하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은 별도의 계약이 아닐 것 같구나 라고 본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 번은 더 확인해 보셔라. 근데 등기부 전환 채권 행을 보면 7천만 원 이게 답니다. 전세 보증금 이게 다예요. 전세 보증금 이게 다라서 비록 뭐 대항력이 있고 저희가 인수해야 된다고 하지만 실제 저희가 최소 아까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1억 8,300이었잖아요. 1억 8,300이었으니 저희가 인수해야 될 금액은 따로 생기지 않을 것 같고 등기부 내용을 확인해 보니 이 돈이 없어서 이 경매로 넘어갔다기보단 이 소유주가 경매로 이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생각이 더 강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물건이었습니다. 자, 위치는 여기에요. 아까 하나가 여기 위치하고 있었죠. 거기서 조금 더 내려오면 큰 길가에 위치하고 있는 저 아파트입니다. 자, 평지에 위치하고 있어요. 평지에 위치하고 있고 비록 오래된 아파트지만 위치는 딱 큰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거의 천세대죠. 천세대고 주변에 학교들도 위치하고 있고요.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자, 3D로 보면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이 재건축이 진행되고는 있다는데 이거 지지부진하는 상황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앞에 옆쪽으로는 아직 개발될 소지가 많이 농후한 그런 지역들이 산재해 있고 뒤로는 또 다 산이지요, 산. 올라가다가 시겁합니다. 진짜 여기 경상도 말로 시겁하는. 자, 원동역에서 도보 13분. 근데 저기까지 갈 필요는 없죠. 자, 제송역에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도보 4분 거리고. 자, 바로 뒤에 초등학교도 위치하고 있고요. 신대초등학교. 길 건너에 송수초등학교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해운대구청 건축가에 확인해 본 결과 2021년 추진위원회 변경 승인까지는 진행됐다고 하는데 그 뒤로는 진행 사항이 어떤지는 확인이 안 된다 하는 부분. 자, 3억 6천에 시작해서 지금 반값 1억 8,400에 시작되고 있고요. 실거래가는 약 2억 원 초반대 지금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마지막으로 거래된 게 6층 중층의 거래가액이 2억 4,400 정도였다. 그래서 2억에서 2억 초반 정도의 거래가 됐었다라고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위치적으로 제송역 앞에 역세권이라고 위치하고는 있지만 여기 센텀역 앞쪽이랑은 상당히 구분이 되죠. 요 라인을 딱 꺼가지고 십자로 딱 꺼가지고 여기에 포지션, 이 포지션의 퀄러티랑 자 요쪽 퀄러티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난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자, 이렇죠. 아시다시피 여기 센텀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구란다. 부산에서
자, 자사고를 가장 많이 보내는 중학교 중에 한 개입니다. 중학교 중에 한 개고, 여기 센텀 있죠. 센텀 더샵. 더샵 1차, 2차 여기는 대부분 또 잘 사시는 분들이 사시죠. 그래서 여기 이 지역의 인프라나 앞서서 얘기했던 센텀 3익의 인프라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인프라다라는 거 인지하셔야 된다. 자, 가격 흐름을 보면 이래요. 아까 53.24 17평짜리였고요. 자, 약 300세대가 있습니다. 300세대가 있고. 자, 가격 흐름을 보면 자, 5천만 원도 안 했던 아파트예요. 그죠? 2006년도 가격은 5천만 원도 안 했고 지금 아까 1억 8,300 정도면 야, 이쯤입니다. 이쯤 가격이고 아까 부산이 다 요때 빠졌었다는 거 아까 확인했잖아요. 하고 요 갑자기 이게 올라온 이게 2021년도에 자 재추진한다 승인 났던 그 뉴스가 이제 영향을 미쳤겠죠. 그러니까 재건축 이슈가 상당히 반영된 재건축 이슈 더하기 실질적으로 우리 알잖아요. 작년과 재작년 시점에 그 넘쳐나는 돈들 영향을 많이 받았던 그 가격의 흐름인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이슈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한번 관심을 들여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 실거래가도 이제 빠지고 있어요. 빠지고도 있고 시세도 빠지고는 있다 라는 부분 이것도 짐작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 세 번째 물건입니다. 202 타경 100 160 우동에 위치한 한솔 솔파크 A동 703호. 자, 여기 바로 앞면에 보이는 요 동이 요 라인이 3호 라인입니다. 그래서 해운대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7층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뭐 84 타입이고요. 토지 건물 일괄 매각으로 이미 경매로 진행됩니다. 소유자, 채무자 동일하고 채권자는 또 대부 업체네요. 근데 그 사이 경매 진행되면서 실제 소유자와 채무자가 사망을 했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차, 2차 유찰됐고요. 3차 3억 8,080만 원으로 시작되는 물건입니다. 자, 임차인은 따로 없고요. 관리비가 꽤나 미납됐네요. 약 300만 원을 넘어갈 것 같습니다. 300만 원 넘어갈 것 같고 약 1년간에 264만 원이었고 지금 한 6개월 정도가 더 지났으니까요. 자, 소유권 이전 이후로 잡혀있는 근저당 물건이 말소 기준 등기가 돼서 저희가 인수해야 될 권리는 확인이 안 됩니다. 자, 권리상 클리어하고요. 자, 위치는 아까 얘기했지만 2동짜리 아파트 건물이고요. 앞에 해운대 해수욕장 있고 주변이 상권으로 둘러싸여 있는 아파트 단지다.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치는 이래요. 동백역과 해운대역 사이에 두고 있고요.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는 거리가 꽤 됩니다. 그래서 애들 학교 다니면서 키우기에는 조금 위치적으로 좀 그런 위치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 자, 지금 최소 가격 3억 8천인데요. 마지막으로 거래됐던 게 2022년 9월 30일 4억 8,700에 거래가 됐습니다. 요거 시세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 볼게요. 3억 8천 가격은 언제쯤 가격일까요? 보면 자, 2000년도 상승 초입 정도의 가격 그리고 완전 정고점 한참 올랐을 때 꼭지점 여기 가격이다. 그러니까 빠지기 전 가격. 그러니까 여기 요 시점에 부산이 다 빠지고 있었던 거 계속 확인이 되잖아요, 그죠? 요때 최고점 가격이다. 그럼 더 빠질 거도 기대해봐도 될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한 번 더 유찰되지 않겠냐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실제 거래 가격은 좀 빠지고 있고요. 실제 매물 시세도 빠지고 있습니다. 뭐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죠. 그래서 지금 2회차까지 유찰이 됐는데 한 번 더 유찰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보는 물건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물건이네요. 202 타경 102 241 자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동에 위치한 대우 1차 아파트 107동 1001호 물건입니다. 자, 84 타입이고 토지 건물 일괄 매각건이고요. 이미 경매로 진행되는 소유 채무자는 동일하고, 야, 여기도 채권자는 대부 업체네요. 1차, 2차 유찰됐고요. 3차 최소 가격 4억 5,376만 원으로 시작되는 물건입니다. 자, 임차인은 따로 없고요. 등급의 현황을 봐도 뭐 말소 기준 등기, 자, 근저당권 해운대 농협에서 잡아놓은 약 700만 원의 근저당 이후로는 소멸되는, 저희가 인수해야 될 권리는 없는 클리어한 물건입니다. 자, 전체 채권의 관계는 7억 4천 정도가 되고요. 자, 위치를 딱 봐도 이게 아파트 단지가 대규모로 형성되어 있구나. 예, 맞습니다. 좌동. 자, 해운대 신시가지에 자리하고 있으니까요. 바로 앞에 학원가도 위치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더 쉽겠죠. 장산역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고 앞에 학원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으로 중학교, 초등학교,
자, 아파트 대단지들이 형성돼 있고요. 자, 환경은 여태까지 본 아파트들 중에서 제일 좋지요. 그래서 학군지라는 얘기들도 할 수 있고요. 자, 4억 5,300이란 가격, 그리고 2022년 5월 20일 날 마지막으로 거래된 게 6억 8,500에 거래됐습니다. 약 얼마가 차이 납니까? 2억 3천 정도 싼 가격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가격은, 자, 이제 보면 그래프 이제 흐름이 이제 지금 거의 네 번째잖아. 네 번째 보면 요 때는 부산이 빠졌고 요 때는 다 올랐으니까, 전국이 다 올랐으니까. 자, 2년 전 상승 초입 가격보다 조금 높은 가격입니다. 지금 가격이. 그리고 그 앞에 전고점 가격보다는 아직 안 내려왔구나 정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입지적인 거 봤을 때 욕심을 낸다 그러면 지금 3차에 들어가면 뭐 개탈 수 있을 것 같아요. 개탈 수 있을 것 같고, 전체적인 흐름상 한 번 더 기다려 보자라고 하면 유찰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왠지 이 아파트는 3차 때 이게 판별이 날 것 같은 그런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자, 뭐 실거래 기준은 저 때 이후로는 거래가 없어가지고 실거래는 확인해 볼 수 없고, 자, 매물 시세는 여기도 당연히 빠졌죠. 8억 가까이 갔던 매물 시세가 지금 한 6억 뭐 중반 정도가 되니까 약 1억 5천 정도 빠진 가격이 있나요? 그래서 많이 빠져 있다라는 부분, 요것도 인지하고 참고하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6억 중반 정도의 지금 매물이 형성돼 있고, 최소 가격은 뭐 4억 5천 정도다. 5천 정도다. 근데 그래프 상으로 전고점까지 내려가지는 않았다. 지금 가격 수준은, 자, 2년 전 상승 초입보다 약간 높은 가격이다 정도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물건, 자동에 위치하고 있고, 요번에는 2차 아파트입니다. 앞서서는 1차 아파트였고, 요거는 2차 아파트예요. 202 타경 100696 사건이고요. 204동 706호 중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평수는 아까 1차보다는 작아요. 그죠? 1차보다는 작은 평수고, 강제 경매로 진행되고, 소유자, 채무자 동일하고요. 1차, 2차, 6차 됐고, 3차 진행 물건입니다. 자, 3억 2천 최저가로 시작을 해요. 자, 임차인 현황에서 백모모 씨가 임차인으로 잡혀 있는데, 전입일자가 2005년도에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리고 보증금은 3천에 월 60, 대항력 있고, 전액 매수인이 인수해야 된다. 근데 상황들을 보니, 자, 지금 채무자 겸 소유자의 전 배우자다. 이분이 X다, X. 자, 이 말인 즉슨, 자, 요건 체크하고 넘어가죠. 자, 전 배우자의 경우, 말소 기준 권리 이전에 이혼을 했어. 완전 남이 됐는 거야. 남이 됐어. 남이 되면 이게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일 경우에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경우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남 아니잖아. 아직 가족이잖아. 그죠? 남 됐을 때 기준입니다. 자, 말소 권리 기준 이전에 남이었고 정당한 임대차 계약이 있었다 그러면 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주장할 수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요런 정도라면 요런 계획들이 다 있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말소 기준 권리는 2016년도 근저당 물건이에요. 근저당 물건 이후로 뭐 저희가 따로 안아야 될 거 없습니다. 요거만 챙기면 돼요. 요거. 그래서 요게 뭐 실질적으로 요런 작업들을 했을 수 있으니까, 자, 3천만 원 내가 적어도 이 보증금 전액은 내가 인수할 수 있겠다. 그러면 낙찰 금액 보시면 알겠지만 채권의 금액이 큽니다. 12억이에요. 12억이다 보니까 제가 낙찰 받는 금액에 더해서 저거 3천만 원 정도는 제가 염두를 하고 들어가는 게 가격 선정에 있어서 맞겠죠. 그러면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여기 있더라도 요 가격에 들어가기는 물음표가 대부분인 사람들이 많겠죠. 자, 그거 일단 알려드리고 가고요. 자, 얘는 2차는 저희가 백병원이죠. 백병원 맞나요? 병원 앞에 위치하고 있고, 여기 2차 여기가 발전소인가요?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자, 위치적으로 보면 돼요. 아까 1차는 여기 위치하고 있었죠. 1차는 여기 위치하고 있었고, 여기 이제 2차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고등학교 가까워요. 부흥고등학교 부흥중에 가까워요. 그죠? 중학교 중에서 여기서 요 섹터 안에서는 부흥중이 좀 높죠. 좀 높은 편에 위치하고 있고, 자, 보시면 아까 평수는 1차 같은 경우에는 84였고, 요 평수 같은 경우에는 작은 평수 20평대입니다. 20평대고 3억 2천. 마지막 실거래가가 10월 달에 거래됐는데 3억 5천에 거래됐네요. 6층에 거래됐고.
자, 3억 2천 그래프, 3억 2천 그래프 어디 위치냐? 똑같네요. 자, 상승 초입에 위치한 그래프다. 그래서 아까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 번 더 기다릴 거냐, 아니면 욕심내서 내가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이 시점으로 내가 들어갈 거냐.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기다려도 되지 않겠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자, 가격은 물론 지금 시세에 영향을 받죠. 실거래가도 많이 한번 빠져 있다는 지금 가격이고요. 자, 전체적으로 다 가격은 다운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고, 매물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실제 거래는 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우 아파트 1차 2차는 학군이다 보니까, 자 그러면 부산에서 특목 자사고 진학률이 높은 중학교는 도대체 어딥니까? 자, 1등 2등 하고 있는 뭐 국제중학교나 예술중학교는 뭐 어디 사는 거랑 상관이 없는 중학교들이니까 빼고요. 자, 일반 고등학교 중에서 제일 많이 보낸 데는, 자 해운대구 우동에 위치한 해운대 중학교가 20.5%를 특목 자사고에 진학시킨다. 다음이 센텀중학교. 아까 물건들 얘기를 하면서 센텀중학교 위치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도 약 20% 보낸다. 그리고 대우 2차 얘기하면서 여기 부흥중학교, 여기도 12% 정도, 자 특목고 자사고로 진학을 시키고, 자 1차 아파트 주변에 있는 중학교가 여기 신곡중학교 약 7% 정도. 내 자식이 내 자식이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튼 이 동네 분위기 자체가 학원가나 이 공부하고자 하는 어떤 분위기에 따라가는 거잖아요, 애들은.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동네다 보니 요것도 한번 진학률, 그래서 중학교 순위들도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죠. 자, 재송동 센텀 3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역세권 재건축 아파트고, 뭐 요번 회차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요번 회차에 결정이 날 것 같고, 한솔 솔파크 같은 경우는 역세권이긴 하지만 어떤 교육 환경이나 이런 거에는 좀 떨어지니까, 그리고 상권의 주변에 있으니까 요거는 한 번 더 유찰이 되지 않을까라고 짐작을 해보고요. 자, 메가 센텀 하나 꿈에 그리는 지금 벌써 3차예요. 지금 가격에서 거의 결정이 날 것 같고, 7년 전 가격이라 그랬잖아요. 4억이란 돈이 7년 전 가격이다 보니까 이 주변으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자, 대우 1차 같은 경우에도 고민은 하겠지만 요거는 세모 정도 생각해 보지 않을까. 근데 지금 흐름이 그렇다 보니까 한 번 더 기다리겠다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2차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내가 인수해야 될 금액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아파트라 가지고 3천만 원 정도 더 써야 돼요. 그러면 지금 시세랑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기다리지 않겠냐. 그래서 뭐 센텀 3익 아파트나 하나 꿈의 그림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요번 입찰권에, 요번 입찰 과정에서 결정이 날 것 같고, 나머지 아파트들은 한 번 더 유찰의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아무튼 해운대 구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들을 경매 물건을 한번 쑥 훑어보면서 흐름도 한번 보고, 그리고 지금 다운되고 있는 10개 있는 아파트들, 그리고 흐름들도 한번 보면서 지금 부산의 상황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